안녕하세요. 합동서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어제 매블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쉽지 않은 전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의 나경원, 김기현, 원희룡, 한동훈, 홍준표 그런 사람들이야 원래 법조인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 손 치더라도 이상하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로스쿨 교수 출신이라는 변호사, 어디 무슨 저명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작전하듯이 이번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고 대법원에서 빨리, 이낙연까지 나서던데 대법원에서 빨리 스스로 판단, 재판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이거를 작전하듯이 국민들한테 선동선전하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근거가 됐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바로 이 무죄 판결은 대법원과 헌재의 그 판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법원 판결은 2020년에 선고가 됐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9도 13328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 방송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형님의 정신병원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 한두 명이 모여서 한 게 아니고 전원합의체, 전원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치열하게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결정이 바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는 헌법이 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에 관해서 고의적으로 그 유권자에게 호도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 이런 엄격한 요건에서만 바로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겠다, 명백하게 판시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객관성,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헌재는 그 다음 해에 2021년 아예 그 사건 번호는 2018 헌바, 바는 뭐냐면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헌바 223, 바로 대법원은 이재명의 형님의 정신병원 발언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시를 했다면 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예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의 위반되는 거 아니냐, 아예 그 자체를 판단한 겁니다. 그 자체를 판단했는데 만약에 위헌이라고 그러면 그 조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합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단 과잉 금지 또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결론이 대법원 판결과 취지가 똑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유권자에게 왜곡해서 유포한 경우, 그때 처벌한다면 그러면 합헌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그 취지가 같습니다. 이 취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서 첫 번째,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이거는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과 기억의 영역이다. 주관적인 영역이다. 안다 모른다는 게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모르고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객관적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안다 모른다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공문에 대해서 분명히 국토부 공문은 의무를 적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느꼈다. 그건 주관적 체감, 주관적 느낌의 표현이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비교될 수 있는 바깥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압박성 공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거는 의무를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압박을 느끼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압력이야, 이거는 거의 뭐 협박이네 라고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관적 체험과 체감의 느낌의 발언 다소 과장됐다. 전부가 과장된 게 아니라 주관적 체감과 느낌이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바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때에는 적용이 안 된다. 여기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무죄 판결입니다. 그런데 국힘의 무슨 판사 출신, 무슨 수석했다고 하는 뭐 원희룡, 무슨 모래성의 드라마의 무슨 주인공이었던 홍준표, 정말 창피하지 않나요? 대법원 판결을 읽거나 봤을까요? 헌법재판소 결정 그 긴 원문을 읽거나 봤을까요? 오로지 선동선전, 거기에 무슨 로스쿨 출신 교수라고 나타나서, 무슨 저명한 교수라고 나타나서 도대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원래는 이렇게 나서지를 않았어요. 저는 군 사건을 하면서 군 사건에 군 검사들, 군 판사들 참 문제 많다. 참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저는 경험을 3,000건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군 검사와 군 판사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박정훈 대령 군사건입니다 하다가 국회에 나갔다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번 계엄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딱 한 건, 이거 한성진 부장판사가 유죄라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자기가 자신 있으면 그 요지를 공개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서 그걸로 비교해 보니, 그리고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도 그 안에 집어넣고 비교해 보니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그 판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무죄 판결을 했던 겁니다. 대법원 판결.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법계라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중심한 영미법계라고 나눕니다. 이 정도는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라고 합니다. 성문법, 즉 헌법, 법률 이런 걸 다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나 영미법계는 불문법주의다. 그렇다고 뭐가 없는 게 아닙니다. 헌법도 있습니다. 다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국회의원들이 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신 이 판례가 법적 구속성을 갖습니다. 판례가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헌법재판소도 없지만 대법원 판결, 슈프림 코트의 이 판결이 법적 구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륙법계는, 대륙법계라고 하고 독일에서 일본이 가서 배워서 수입해 오고, 우리는 일본을 그대로 베꼈고,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대법원 판결 모르고 합격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제대로 모르고 합격 못합니다. 그걸로 실력을 놔줍니다. 또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대법원 판결은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원 내부로 법원 판결에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1심과 2심, 즉 이 사건 이재명 대표의 사건 같은 경우는 한성진 부장판사나 정재호 부장판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몇 번을 판시했습니다. 튀지 마라. 네 마음대로 판결하지 마라.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따르면 한성진 부장판사가 튄 겁니다. 정재호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 겁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헌법에는 명령,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밑에 명령이나 규칙의 최종적인 심사권이 대법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심, 2심 니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결하더라도 대법원이 몽땅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몽땅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왜 구속력이 없습니까?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처벌해야겠다라고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검사는 이 국회의원의 취지에 따라 기소해야 되고 이 국회의원의 취지에 따라서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해석하냐면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석하는 겁니다. 이 법률이 문제가 됐을 때 이 법률의 해석 범위는 적용 범위는 국회의원들의 해석을 입법 취지를 해석해 보니 여기까지다. 그게 바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유권자한테 유포했을 때 그때만 처벌한다.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 포함해서 따라야 됩니다. 이거를 따르지 않는 검사, 이거를 따르지 않고 기소할 때도 이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의 수사권과 검사의 공소권은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우선한다.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반헌법적으로 지금 기소하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대한민국이 헌법적으로 굴러가게 생겼습니까? 헌법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대로 굴러가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 땄을 때에는 분명히 대법원 판결 돌돌돌 외우고 헌법재판소 결정 돌돌돌 외워가지고 붙은 자들이 이제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판결이 틀렸다고 저렇게 외쳐대니 저는 이재명 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보수고 무슨 진보고 이런 데 관심 없음. 그건 방법론이에요. 헌법은 분명히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모든 공무원은 봉사자이어야 되고 국민 전체 그리고 국민 전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헌법주의자입니다. 법치주의자고 이 정신에 따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그게 결과적으로 좋으면 제가 빨갱입니까?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치 수준은 70년 동안 반민특위가 무너지면서 70년 동안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해온 이 친일파들, 이 누적된 친일파들, 기득권층들이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비상식의 극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20%인지 30%인지 국민들이 완전히 개똥 같은 국민이 돼 그런 국민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 70%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지기현 재판장 정말 문제가 큽니다. 보통은 의뢰인이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간다면
성폭력 사건 정도는 그 피해자와 함께 변호사가 갑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은 그냥 증인으로 갔다 오세요. 증인으로 갈 때 이러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세요.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제가 정성욱 대령을 변호를 했고, 이번에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이 나온다 그러고, 그 변호인 얼마나 극성 맞습니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갔는데 10시가 A 중령이고 11시가 정성욱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A 중령은 딱 진술서 4장밖에 낸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월 4일 성관이 직원 들어오면 30명 체포하는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냈습니다. 11시에 불러놓고 다시 오후 2시 반에 오랍니다. 그 2시 반에 준비하고 있었더니 4시에 뭐랬는지 아십니까? 지규현 판사가 못하겠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증인을 불러놓고 지 마음대로 가 4월 10일 다시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A 중령이 대기하고 있는 그 증인 대기석에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핸드폰 녹음을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 부분 반드시 지규현한테 문제 제기하려고. 이 A 중령이 10시부터 시작인데 실제 시작은 뭔 공개 비공개 이거 가지고 한참을 논의하더니 지들끼리 15분 검찰 15분 신문하는데 밥 먹어야 된답니다. 땡 하고 밥 먹으러 가서 2시에 했답니다. 2시에 시작해서 1시간은 검찰이 했는데 검찰은 그냥 진술서 쓴 거 아무 영혼이 없답니다. 그냥 사실관계 물어보고 끝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김용현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김용현의 무슨 옥중 편지 읽고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웃긴 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신문은 뭐냐면 사실관계, 다시 말해서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거를 증거 수집 목적으로. 이 신문은 검사도 신문하고 변호인도 신문하고 판사도 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20분 내지 30분 동안 이 계엄이 적법했다고 강의를 하더랍니다. 강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하고 있으면 보통의 재판부라면 161조의 이 사망, 신문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신문은 사실관계를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계엄이 적법하다? 그리고 너는 적법하게 임무 수행했다?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없다. 지금 이 부분을 20, 30분 동안 설명한 다음에 잘 들었죠? 당신 잘못 생각한 거 이제는 알았죠? 자, 이 부분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들어간 게 그렇게 지금 내비두고 있고 검사도 보통은 이렇게 신문하면 이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만히 자빠져 있고 지금 이렇게 재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김용현 변호인은 너는 특수군인 아니냐, 정보사 특수군인 아니냐, 특수군인이 보안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데 검사한테 가서 그 자료를 다 내고 그 다음에 검사한테 가서 이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하는데 네가 군인이 맞냐? 아니 이렇게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판사나 검사나 아무도 제재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답니다. 지금 재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정성욱 대령 때 다시 한번 가서 그 면상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재판을 사법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헌법 11조 1항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딱 친일파, 누적된 친일파 10,000명한테만 평등이고 특히 윤석열과 그 일당들한테만 평등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일소해버려야 됩니다. 이런 세력들 싹 다 일소해버려야 됩니다.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